10월 22일 부동산연구소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함께할 전문가 소개해 드릴게요. 도시계획연구소 서기섭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12월이 한 10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 이제 크리스마스 지나고요. 이제 바로 다음 주에 2017년 1월 1일이 시작이 되는데 올해 계획을 잘 마무리하시고 2017년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도 한번 연구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자, 10인의 전문가와 함께하는 부동산 연구소. 오늘은요, 서기섭 대표와 함께 2017년 부동산 시장의 전망 미리 짚어보는 시간 마련됐고요. 전문가분들이 직접 여러분의 부동산 관련 고민들 명쾌하게 해결해드리는 부동산 고민상담센터. 여기에 재테크에 도움이 되는 오늘의 매물까지 알차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부동산에 대한 궁금증과 고민 가지고 계신 분들 위해서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전화번호 023772-0237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데일리TV 홈페이지에서 10인의 전문가와 함께하는 부동산 연구소 게시판 이용하시면 되니까요.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2017년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해서 짚어보는 시간 마련해 봤습니다. 전문가님, 시장 상황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네. 이제 2017년 1월 1일부터 이제 바뀌는 그런 정책이 있습니다. 이제 보금자리론이라고 해가지고 디딤돌 대출, 그다음에 보금자리론, 적격 대출 3종 세트가 바뀌는 것이죠. 그리고 2017년에 부동산 시장 전망을 주택산업연구원에서 일단은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같은 경우는 이제 주택 공급 전망하고 부동산 시장 전망을 한번 살펴보면요. 수도권에서 매매가 0.5% 상승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전세는 0.7% 상승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방시장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 지방시장이 중요하죠. 지방시장은 반대로 0.7% 하락을 하고 전세는 0.2% 상승을 한다라고 현재 지금 주택산업연구원에서 발표를 하였는데요. 이 주택산업연구원의 데이터 자체는 전국적으로 수집이 되면서 거의 공기업 수준이기 때문에 거의 정확한 데이터다라고 일반적으로 이제 검증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주택산업연구원에서 2015년 분양 물량을 한 50만 가구 정도 지금 예측을 했고요. 2017년에 한 20% 줄어든 39만 가구로서 일단은 분양 물량 자체가 줄어들 것이다. 지금 과잉 공급 논란이 있는데 분양 물량 자체가 줄어들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일부 상승을 할 거고 지방은 하락할 것이다. 따라서 수도권하고 지방을 전부 합치면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한 0% 정도 매매가가 상승을 하고 그대로죠. 상승이 한 게 아니고 0%고 전세가 같은 경우는 한 0.4% 정도 상승을 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별로 이제 입주 물량 과다 지역이 있는데요. 메모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평택 같은데 이제 용인, 그다음에 동탄이, 대구, 울산, 세종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입주 물량이 과다하기 때문에 역전세난이 우려된다. 특히 이제 평택하고 용인 같은 경우는 이제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해가지고 현재 지금 25개 정도 지금 발표를 했는데요. 평택하고 용인이 상당히 시장에서 고전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내년에 이제 변수 자체가 주택 금융 정책의 이제 강도와 속도인데요. 2분기 정도를 변곡적으로 보면서 금리하고 대출 규제, 공급량, 입주량, 가계부채 이렇게 5개 단계로 나누어서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대구 입주가 본격화되고 울산이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앞으로라도 많이 물량이 좀 증가를 하면서 문제가 발생 가능성이 많다라고 판단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연내 분양 예정의 주요 단지 같은 경우는요. 이편한 세상, 염창, 롯데캐슬 골드 이런 게 있는데 공급 물량을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분양이 지금 34만 5천 가구에서 52만, 49만, 38만 해가지고 2015년부터 이제 분양 물량이 줄어들기 시작한다. 최근 5년 동안 평균 정도 분양 물량이 한 39만 세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최근 5년의 평균 물량이 이제 17년에 분양이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고요. 매매가 상승률 자체는 제가 0.7% 정도 수도권에서 상승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2016년 같은 경우는 연간으로 봤을 때 1.3% 정도 상승을 했고 그다음에 지방 같은 경우는 0.1% 정도밖에 상승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수도권 상승률이 지방 상승률의
올해 같은 경우에도 한 10배 가까이 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 부동산 전망을 보면 이제 분양권 거래량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분양권 거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만큼 시장 시세는 올라가고 분양권 시세가 그만큼 거래량이 줄어들면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정책 금융에 대해서 우리가 최대한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가 6억 정도 매매가에서 원래 9억이었는데 6억 정도까지만 대출을 해주겠다. 얼마를 대출을 해주냐? 3억 정도를 대출을 하겠다. 3억까지 한도죠. 한도이기 때문에 6억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 3억까지만 대출이 된다 이렇게 보고요. 부부 합산 7천만 원 이게 들어가면서 상당히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1주택자는 지금 대출 불가죠. 현재는 지금 가능한데 1주택자가 대출이 불가가 되면서 무주택자만 앞으로 대출이 가능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서울 아파트 같은 경우가 지금 평균이 한 6억 정도 되는데 5억 9,500 정도 되는데 50% 6억 넘어가는 게 한 절반 정도 되고 6억 이하가 절반 정도 되기 때문에 6억이 넘는 주택은 보금자리론을 이용하지 않고 적격 대출을 이용하는 게 낫겠다라고 판단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유효 수요가 감소를 하는데 완충 기간이 없으므로 좀 아쉽다라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2017년에 주택 경기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은 기우에 불과하다. 지금 금융위원장이 임종용 위원장인데요. 기획재정부 장관,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가느냐 마느냐 뭐 이런 기로에 서 있는데 금융위원회에서 내년에 실수요자들의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없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정책 모기지가 이제 개편이 돼서 현행 지금 7천만 원 정도 생애 최초가 7천만 원이고 이러한 것들이 이제 현행이 유지가 되고 주택 가격은 5억 원에서 대출 한도는 2억 원이다라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디딤돌 대출이 가장 저렴한 주택이다. 그다음에 중간 정도 가격 6억 정도 선이다 그러면 이제 보금자리론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보금자리론은 대출 한도가 지금 6억이고요. 대출 한도가 3억으로 줄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처분 기한 같은 경우도 일시적 2주택에 대해서 3년인데 연도별로 차등 금리를 하겠다라고 지금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적격 대출로 많이 6억에서 9억 정도 되는 주택들은 적격 대출로 많이 올리죠. 그래서 적격 대출이 현행 유지입니다. 그대로 현행 유지이기 때문에 적격 대출로 대출이 많이 몰릴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이 적격 대출 같은 경우는 9억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디딤돌 대출하고 그다음에 보금자리론, 적격 대출까지 합치면 이게 작년 같은 경우는 이게 정책 금융이기 때문에 금리가 좀 싸죠. 작년 같은 경우는 41조, 올해 같은 경우는 한 44조, 내년 같은 경우는 뭐 한 50조 가까이 이렇게 많이 풀릴 것이다라고 지금 판단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2월 달인데요. 분양 물량이 어떻게 되느냐? 분양 물량은 지금 현재 이번 주, 다음 주 해가지고 나올 수 있는 물량들이 한 15,000가구 정도 되고 2017년 1월부터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적용이 되면서 잔금 대출에 대해서 원금을 분할 상환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대책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피해서 이달에 한 15,000세대 정도 23개 단지에서 15,000세대 정도 물량을 쏟아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아파트들은 이제 방배 아트자이가 이달에 해야 되는데 지금 1월 달로 넘어갈 게 거의 확실시 되게 보이고요. 사당 롯데캐슬하고 이편한 세상 염창, 이편한 세상 염창 같은 경우는 지하철 9호선이기 때문에 9호선 같은 경우는 개통 이후에 17% 정도 가격이 상승을 했다. 따라서 청약 통장이 있는 사람들은 서울에서 이편한 세상 염창을 청약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부산 수영구 같은 데도 지금 관심이죠. 그래서 현재 지금 동탄이 아이파크하고 이편한 세상 시흥, 힐스테이트 자이 이런 것들이 많이 지금 분양 물량을 쏟아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수도권 분양권 전매 거래량을 제가
초반에 한번 보여드렸는데 전매 거래량 자체가 11.3 대책 이후에 20% 정도 줄기는 했지만 40%에서 50% 이렇게 어떤 시장에 충격을 줄 정도로 줄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 분양권 시장은 2월달, 3월달을 고비로 다시 회복을 하면서 완만한 가격 상승을 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내년도 전망 짚어봤는데요. 지역별로 편차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니까요. 2017년에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들과 함께 지역 분석도 꼼꼼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서기섭 전문가와 함께 여러분의 고민 직접 해결해 드리겠습니다.